안녕하세요. 놀이와 교육 수업을 듣는 학생들 여러분. 벌써 이번 학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아마 지금쯤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도 만나고 다양한 수업들도 보고 또 여러분이 수업을 해보기도 하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놀이와 교육의 그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놀이에 대해서 아이들의 놀이가 갖는 가치, 발달적인 가치, 놀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이들의 삶에서 놀이란 어떤 것이고, 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어떤 것을 배워가고 어떻게 이제 성장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놀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적인 가치들, 의미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깊이 있게 다루었고, 또 구성주의 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외에도 도덕성, 사회성, 창의성, 그리고 교육이 몰입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아이들이 놀이에서 보여주는 몰입은 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그런 와중에 또 유치원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놀이하는 모습을 분석하면서 그런 놀이의 그런 발달적인 가치들, 놀이 안에서의 성장의 요소들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또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이 왜 교육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교육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한 또 배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고 사회적으로 공동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창출적이고 창발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 원칙, 어떤 굉장히 체계적인 지식적인 학문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쌓아간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유목적 사유의 끊임없는 어떤 생성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유목적 생성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런 그 사유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이야기를 구성해 가고 의미를 공동으로 구성해 가는 과정이 그야말로 배움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학교 안에서의 배움, 그리고 아이들이 창출해가는 그런 놀이 과정에서의 배움과 학습, 그 의미를 같이 고찰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놀이와 교육이라는 수업이었지만 교육에 대해서 인간의 정말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이 수업을 처음에 듣기 전에는 초등 교실에서 어떤 놀이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또 예상을 하고 우리 수업에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놀이 수업도 지금 초등 교실에서 하고 있는 놀이 접근의 아주 큰 부분이고,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 놀이식의 어떤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게 이런 그 초등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교육적인 내용들을 배워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 더 아이들의 그런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정말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깊이 있게 탐구해가는 그런 탐구 놀이, 이를 어떻게 교사가 지원하고, 아이들은 정말 하루 종일 놀았는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또 지식을 탐구하고 배우고 확장시키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배움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무언가를 배워가는 그런 뭔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배움을 서로 공유하는 기쁨, 그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워가는 그런 학교, 초등교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미래의 초등학교 교실을 조금 더 연구하면서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 초등교실에서는 어떤 논리적 접근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고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이 탐구놀이라고 할 수 있는 탐구적인 놀이에서의 어떤 탐구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방식을 띈 그런 놀이를 여러분 사례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대면 수업에서 조금 빨리 좀 서둘러서 마무리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부분 한 번 더 살짝 정리를 하고 여러분 사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놀이를 이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놀이들을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편성하느냐, 그리고 이때 교사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잠깐 그때 놀이 유형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치원에서 보았던 놀이는 스폰테니어스 플레이, 그래서 자유놀이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자유놀이, 자발적인 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유놀이, 그야말로 아이들이 자신의 의미와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동기 안에서 자기 지시적으로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것을 이제 자유놀이이고 자발적 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체 그 교육과정 안에서 특히나 이제 놀이를 교육과정 안에 완전히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놀이가 교육과정 하루 일과 안에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유치원의 교육과정, 어린이집 유치원 3세에서 5세 사이의 놀이과정에서 있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 놀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사는 이런 아이들의 자발적 놀이, 그 외에도 이제 일상생활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뭐 정리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뭐 어디를 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활동들도 있고, 그리고 교사가 완전히 이제 계획하는 활동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새 노래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뭐 연극을 한다든지 동화를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대집단 활동들, 뭐 게임 활동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놀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놀이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는 그 와중에 일상생활의 활동이나 교사계획 활동, 그리고 자유놀이를 할 때 교사는 열심히 관찰을 하게 됩니다. 관찰과 교육적 기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지, 어떤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어디에 흥미가 있지,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그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탐구를 어떻게 심화 확장을 더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교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탐구를 심화 확장시켜주는 그 과정에서 교사가 이런 교육적 기록 작업을 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교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떤 계획 활동으로 또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같은 주제라 할지라도, 혹은 어떤 교사 지시적인 놀이, 혹은 교사의 안내된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사의 지원의 역할, 놀이 지원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그런 흥미로워하는 이걸 주제로 잡아서 교사가 계획을 하기도 하고 동화책을 들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조금 더 놀이의 매체나 놀이의 자원 이런 것들을 안내하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 자신의 그런 놀이를 그 안에 이제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아이가 놀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는 조금 더 놀이의 방식이나 어떤 특정한 놀이를 아이들한테 지시해주고 그야말로 목적 지향적 그러나 놀이의 방식으로 이런 목적 지향적 활동 교사의 지시 교육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놀이 그래서 이거는 교사의 지시적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지시적 놀이 여기 써있네요. 교사 지시적 놀이 그리고 교사가 안내한 놀이 이런 식으로 놀이는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 외에도 교사가 좀 더 이제 안내하고 지시하는 그런 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빛과 그림자 그 놀이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아이들의 자발적 놀이 보다는 안내된 놀이와 지시적 놀이가 많이 그때는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빛과 그림자 외에 또 다른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던 놀이였던 것이죠. 네, 이처럼 아이들은 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어떤 교사의 지원 아래에 다양한 놀이를 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계획 활동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그 일과 교육과정 안에서는 아이들의 놀이와 활동이 균형을 잡혀서 이렇게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날 우리 유치원에서 봤던 그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 조금 더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때를 좀 상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2002년에 있었던 이 연구 주제이긴 한데 굉장히 이때 그 우리 학교에 계셨던 유승희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좀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초등교실에서 놀이 수업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거의 25년 전이죠. 23년 전이죠. 초등교실에서 놀이 활동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다양한 유형을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우리 LMS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놀이 유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그 스폰셀러의 놀이, 학습 매체로서의 놀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1987년도 논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이의 유형이 어떻게 학습을 일으키는가 이런 걸로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본 것들은 자유놀이, 지도된 놀이, 지시된 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놀이의 유형에 좀 더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통해서는 다양한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문제도 해결하게 되면서 이런 학습의 유형이 이제 발견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발전시키고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공동의 의미 구성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지도된 놀이는 안내된 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지시된 놀이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학습, 놀이 수업의 형태와도 지시된 놀이 활동, 그런데 놀이 형태를 띈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스폰셀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내된 놀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방법이 이제 어떤 매체로서 환경으로서 이렇게 안내된 놀이에서는
이 지도된 또 발견 학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어나기 쉬운 학습의 유형이죠. 그래서 지도된 놀이 안에서 아이들은 그냥 놀이하면서 조금 더 교사의 어떤 이런 교육적인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주체적으로 아이들이 발견해가고 그 안에서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 안에서 생성해 나가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주체성, 여기에서의 주도권은 아이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시된 놀이는 교사가 어떤 놀이의 방식이나 놀이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리드하고 이제 조금 더 놀이 수업 활동의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발견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교사가 이제 리드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까지는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재미있는 어떤 놀이의 유형을 띠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놀이를 중심에 두었을 때, 그랬을 때, 아까 그 원형 있죠. 놀이를 중심에 두었을 때, 매일매일 놀이와 매일매일 일상적인 활동과 교사가 교육한 교육이 어떻게 이 안에 이제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어떤 표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폰셀러가 이제 놀이를 하나의 교수의 매체로서 했을 때 어떻게 배움과 어떤 방식,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배움의 방식을 이렇게 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놀이와 일이었을 때, 그래서 완전한 자유였을 때는 어떤 발전학습, 발견학습, 그리고 교사가 안내했을 때는 그것이 발견학습, 여전히 발견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시된 어떤 놀이의 형태에서는 어떤 수용학습이 어느 정도 발견학습도 이루어지지만 수용학습도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과 그러니까 놀이의 방식, 놀이의 유형과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을, 가장 잘 일어나는 방식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초등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이의 유형들을 아까도 얘기했던 그 유승희 교수님의 정말 20몇 년 전에 정말 선도적으로 했던 그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들과 그리고 더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놀이들을 유형을 또 더 세분화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먼저 앞에서 이제 자유놀이가 있었죠. 자유놀이. 그래서 실제로 현재 실제로는 수업시간 이외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실적인 것이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수업 안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좀 더 자기 주도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학교 생활 안에서도 충분히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당시에 학교 안에서 수업 이외에 아이들은 그냥 놀이 그 자체를 위한 놀이로서 자유롭게 놀이하고 있고, 놀이 속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유놀이가 또 곧 배움이고 놀이 속에는 배움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 자유놀이를 중심으로 교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흥미로움, 탐구, 그리고 관심 있어 하고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발달적 놀이나 교과 목표 놀이나 통합적 성장 놀이, 특히나 오늘은 통합적 성장 놀이로 특히나 이거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 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는 수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주도하에 아이들이 목적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을 이제 자유놀이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놀이는요,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주의 집중을 하거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손 유희를 한다거나, 특히 이제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혹은 마술도 우리가 지난
특성화 때 배웠었죠. 네, 마술놀이도 배웠었습니다. 마술이라든지 몸 동작놀이라든지 아니 그런 짧은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손 유희를 하면서 어떤 동작을 따라하는 선생님을 따라하고 아니면 또 다른 친구가 앞에 나와서 그 동작을 따라하는 거를 아이들이 집중해서 따라하면서 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업 전 동기 유발을 위한 주의 집중을 위한 그런 손유희 이런 것들도 이제 작은 놀이에 속하는 것이고 요즘 많이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이런 짧은 수수께끼라든지 게임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작은 놀이로.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많이 수업을 시작하는 중에 이런 작은 놀이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목표 놀이가 있죠. 이거는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짙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우선은 그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앞에 이렇게 제안을 해두고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 내용을 놀이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이하면서 교사가 의도하고 있는 이 본시 목표 달성을 교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교사의 지시적 놀이에 해당한다.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여기 교사 지시적 놀이 세 번째 교사 지시적 놀이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수학 교과 1, 2학년군에 보면은 거기에 다양한 어떤 놀이 학습들을 수업 안에 본 차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놀이 차시가 따로 떨어져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매 수업의 놀이 차시마다 모든 교과 내용을 놀이화하려는 노력을 해서 이게 교과서 안에 최근에는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도서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기 초에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로 어떤 배움의 가치가 있는가, 놀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성장해 가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놀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적 성장놀이, 발달놀이로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놀이 유형은 발달적 놀이와 통합적 성장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더 미래 교육을 위해서, 미래 초등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놀이를 정말 놀이의 본질, 놀이의 진정성이 살아있는 그런 놀이를 교육 안으로 더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이 아이들의 주도성, 자율성, 아이가 그런 어떤 생성의 주체가 되는 유목적 사유, 생성의 주체가 되는 아동의 주도성과 주체성을 요즘은 더 강조하고 있죠. 교육에서. 그래서 물론 여기서 교사의 주체성도 여기서 이제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우선은 이 아이들의 학생의 주도성, 자율성, 생성적 주체로서의 권한을 우리가 더 많이 이 앞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발달적 놀이와 통합적 성장 놀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통합적 성장 놀이 같은 것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네, 요거는 조금 뒤에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발달적 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 발달 영역 신장을 고려한 놀이 접근입니다. 그래서 큰 놀이, 앞에서는 작은 놀이인데 여기서는 조금 더 큰 놀이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다양한 전인 발달을 지원하는 언어, 사회, 창의성, 신체, 정서 발달 등 전인 발달을 지원하는 놀이이고요. 이때 교사들은 예를 들면 연극,
연극놀이를 한다든지 역할놀이, 규칙 있는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놀이 상황에서 이런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제 발달을 더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그런 놀이고, 그리고 더 큰 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예를 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아주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 방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단기적이고 하나의 어떤 놀이의 유형들이 이 안에 하나의 놀이 유형들이 발달적 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연극놀이, 역할놀이, 규칙 있는 게임 이런 것들. 네, 이게 이제 교사의 놀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즐거운 생활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교과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놀이들 있죠. 그래서 1, 2학년 군으로 치면은 우리 그 바셀지를 통합한 그 통합교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적 성장놀이는요, 좀 더 과정 중심적인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형태의 놀이 수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 목표 놀이, 요거는 교사가 주도하고 이 목표 발성을 위해서 교사가 계획해서 교사가 지시하는 활동의 형식을 띠고 있고, 그런데 이제 놀이 활동의 형식을 띠는 거죠. 그리고 요것 또한 교사가 좀 더 그 안에서 지시적이고, 그리고 좀 더 큰 놀이, 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달적인 놀이. 자, 그 다음에 통합적 성장 놀이는요, 여기서는 자유놀이에서 연결돼서 앞에서 얘기했던 놀이, 그러니까 안내된 놀이, 그리고 여기에는 또 지시적 놀이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얘기했던 놀이를 중심에 둔 프로젝트 교육 과정을 통합적 성장 놀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면서 즐겁게 놀이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배움이라는 것이 배움을 지원해주는 교사의 역할이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봤던 하나의 아이들의 놀이 중심의 어떤 탐구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었죠. 그게 바로 통합적 성장 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유승희 교수님은 이 통합적 성장 놀이, 그러니까 즉 프로젝트 방식의 이 놀이를 하나의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형태의 놀이 수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은 선택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놀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의 어떤 지원, 안내된 놀이에 따라서 본인들 주도적으로 놀이하면서 그 놀이가 더 심화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만약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를 꼭 찾아와서 질문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하죠.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지만 그게 교사의 어떤 지도된 활동으로 엮여진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에서 출발해서 그 과정에서 탐구 놀이로서 교사가 안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가고, 그런 것이 이제 놀이. 아까 전에 놀이 안에서 많은 발견 학습이 일어난다, 발전시켜 나간다고 이야기했죠. 그거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프로젝트의 방식이다. 하나의 주제를 심화시키고 더 확장되어가는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식의 놀이
프로젝트. 그래서 통합적 성장놀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발달적 놀이와 통합적 성장놀이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큰 놀이에 해당하는 거고 전인 발달을 지원하는 방식의 좀 선생님이 리드하는 그런 놀이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극놀이와 같이. 자, 그런데 통합적 성장놀이는 조금 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놀이에서 시작해서 교사가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식의 그런 놀이 과정에서 교육 과정 중심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탐구가 일어나는 그런 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